네, 안녕하세요. 뉴턴의 운동법칙 부분 33페이지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관성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먼지를 털려고 이불을 때리면 먼지가 그 자리에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이불을 때렸을 때 먼지와 이불이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걔랑 같은 현상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억번 보시면 기억번은 선수가 달리기 위해서 뒤에 받침대를 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받침대를 밀면 받침대도 역시 사람을 미는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종이를 빼면 동전이 컵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간대. 얘도 역시 동전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얘가 바로 관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버스가 급출발하거나 또는 버스가 급출발할 때 급정지할 때 사람의 몸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관성의 예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관성과 관련된 내용 니은 디귿번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A랑 B물체가 둘 다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력 V만큼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왼쪽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거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기억, 니은, 디귿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A 같은 경우는 가속도 방향이 한번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지금 현재 힘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가 왼쪽으로 작용했다, 오른쪽으로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속도의 방향은 곧 힘의 방향과 같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가속도가 플러스이면 힘의 방향이 뭐 오른쪽, 가속도가 마이너스이면 힘의 방향이 뭐 반대 방향, 왼쪽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가속도 방향도 역시 변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R자임이 0일 때는 등속 운동, 힘이 일정하면 속도 변화도 역시 일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네는 지금 현재 F만큼의 힘이 같은 크기만큼 작용해. 그리고 우리는 F는 ma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얘네 두 개가 질량이 같기 때문에 같은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의 크기도 역시 같습니다. 단지 A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B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A는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을 할 거거든. 가속도의 방향이 다를 뿐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겠네요. 얘도 답이 니은 디귿이에요. 문제 3번은 뉴턴의 제2법칙의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가번 보시면 A가 혼자 있는데 힘이 12N 작용했대요. 그랬더니 가속도가 6m/s 제곱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때 우리는 F식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F는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대입을 하시면 힘은 12N 작용했고 가속도는 6m/s 제곱, 따라서 A의 질량은 2kg이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A랑 B를 접촉을 시켰어. 그리고 나서 힘을 15N 줄 거래. 그랬더니 가속도가 3m/s 제곱으로 바뀌었거든. 이때 우리는 A랑 B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A와 B는 한 물체처럼 움직인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가속도는 두 개의 질량을 더하라고 얘기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총 작용하는 힘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3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질량은 좀 전에 2kg, B의 질량은 모르니까 M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F는 15N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결과적으로 질량의 크기는 3kg, 이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질량의 크기는 3kg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네요. 답은 3번이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6N만큼의 힘을 계속 작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지나다가 이제 마찰이 있는 부분을 지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 물체의 속력이 오른쪽 나처럼 변하고 있답니다. 당연히 마찰이 없는 부분에서는 6N만큼의 힘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될 거고요.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는 속력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찰이 있는 면에서는 오른쪽으로 6N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나 반대 방향으로 역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때문에 속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초일 때 얘가 마찰이 있는 면으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이니까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기울기를 가지고 가속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동거리,
S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먼저 2초까지의 가속도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2초까지는 2초 동안에 6m/s만큼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3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2에서 5초 사이에는 3초 동안의 속도 변화가 6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2라는 걸 파악할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기억번에서는 이동 거리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0에서 2초까지, 그 다음에 2에서 5초까지거든요. 우리가 이동 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2초까지의 면적, 그 다음에 2에서 5초까지의 면적 구해주시면 되겠죠. 2초까지는 면적의 크기가 6m이고 그 다음에 2에서 5초까지는 3, 6, 18에다가 나누기 2 하시면 9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에서 2초까지가 이동거리가 더 작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2kg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그림에서 언제 질량을 구할 수 있냐면 마찰이 없을 때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물체에는 지금 순수하게 오른쪽으로 6N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F는 ma 여기에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마찰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까 가속도 3이라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3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힘은 6N 작용했으니까 질량의 크기는 2kg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는 알짜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알짜힘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순수한 힘, 그러니까 모든 힘을 합력을 구해가지고 순수하게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뭘 통해서 구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속도시간 그래프를 통해 가속도를 구한 후 그 가속도로 알짜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알짜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시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0에서 2초까지의 알짜힘과 그 다음에 2에서 5초까지 알짜힘을 구하시면 되는데 0에서 2초까지는 아까 6N이라고 했잖아.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체가 6N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마찰력이 있는 수평면으로 올라가면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도 작용하기 때문에 알짜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될 텐데, 마찰력이 있는 수평면에 올라갔을 때는 가속도의 크기가 2로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질량이 2kg이라고 구했는데 가속도가 2로 변했기 때문에 질량 2에다가 가속도 2를 곱하시면 알짜힘의 크기가 4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알짜힘의 크기는 당연히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더 크다라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6N이었는데 나중에는 4N으로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A랑 B가 실로 연결돼서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 때 이렇게 책상면이 수직의 형태로 실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A 물체랑 B 물체가 매달려 있다면 우린 A 물체의 중력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기로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 A 물체는 좌우로 움직일 건데 A의 중력은 직각 수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이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코사인 90도이기 때문에 X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힘은 신경 쓰지 않고 B의 중력에 의해 얘네 두 개가 한 물체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얘도 어쨌든 A랑 B가 실로 연결되어 중력 때문에 움직이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A가 수직인 면에 있는 게 아니라 빗면에 있어요. 그렇다면 A에도 분명히 중력이 작용할 거고 B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이때 A의 중력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력이 빗면과 수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의 일부가 빗면의 아랫방향으로 A의 중력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빗면 아랫방향으로 A의 중력이 얼만큼 작용하느냐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공식에다 넣어서 대입을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물체는 A랑 B가 연결이 되어서 일단 질량이 A는 3m짜리, B는 m짜리라고 나와 있고요. 얘네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정한 속도에서 우린 정보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A, B가 실로 묶인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A, B가 실로 연결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얼마란 소리? 그저 얘네 이 두 물체의 통틀어서 알짜힘의 크기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A와 B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0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빗면 아래쪽으로 A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B는 질량이 m짜리니까 B의 중력이 mg만큼인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A, B 물체를 실로 연결되어 있는 걸 쫙 펼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랑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B의 중력이 오른쪽으로 mg만큼, 그 다음에 A의 중력이 빗면 아래쪽인 거, 그게 얼만큼 작용한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얘네 둘의 알짜힘을 0을 만들려면
A 쪽에서도 역시 mg만큼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그걸 이 빗면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B의 중력이 mg만큼 작용하고 있으니 A에도 역시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는구나. A 중력의 일부가, 원래 A의 중력은 3mg인데 이 중력의 일부가 mg만큼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네 줄을 끊을 거래. 그랬더니 A랑 B가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속도 값을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짜리니까 당연히 이 B의 중력이 B에만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의 가속도를 구하면 B의 질량은 m짜리에다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mg만큼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g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질량의 크기는 3m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도 아까 우리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mg만큼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mg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g 나와요. 그래서 가속도 B를 구하라고 했으니 3분의 1대 1이니까 1대 3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가속도부터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기울기를 구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의 가속도는 2초 동안 이 4만큼 변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 기울기 2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2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2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가 1이다. 이렇게 가속도 먼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이 문제상에 나와 있네요. A의 질량은 5kg,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10kg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때 우리는 F 값을, 힘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에다가 가속도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거 얘네들 곱하고 B 거 얘네들 곱하면 우리가 A에 작용하는 알짜임, B에 작용하는 알짜임 구할 수 있는데 A에 작용한 알짜임도 10, B에 작용한 알짜임도 10이다. 그런데 1번 보시면 A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를 F라고 할 거래. 그럴 때 B에 작용한 알짜임을 F로 표현하래요. 우리가 A의 알짜임을 F라고 놓을 건데 그 크기가 10이다. 근데 B의 알짜임도 10이다. 그러면 B의 알짜임도 역시 F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까닭은 F는 MA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입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다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2kg짜리에 왼쪽으로 6N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처음 속도는 V0였대요. 그런데 5초 후에 정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V0 값을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건 가속도입니다. 질량도 있고 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6 하시면 가속도가 3인데요. 얘는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가속도 마이너스 값 가진다는 거,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3m/s 제곱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1초당 속도가 3m/s씩 감소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5초 후에 물체가 정지했대. 그러면 5초에 3m/s씩 속도가 감소해서 정지를 하려면 처음에는 속도가 얼마여야 하냐면 당연히 15m/s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등가속도 운동식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식 1번식 있습니다. 1번식은 V는 V0 더하기 AT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여기다 대입 한 번만 해주면 나중 속도는 최종적으로 정지했으니 0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처음 속도 V0이고요. 가속도에다가 가속도값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아까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3 대입하시고 얘는 5초 후에 정지했어. 그러니까 5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V0 값 구하시면 15m/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도 빗면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두 물체는 한 물체처럼 움직인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먼저 가위 그림을 보시면 A와 B가 연결된 채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는 힘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B의 중력 작용하고 있을 거고 A도 역시 빗면 위에 있기 때문에 빗면 아랫 방향으로 A의 중력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얘네는 지금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알짜임이 얼마여야 되냐면 0이어야 해요. 그런데 일단 B가 질량이 m짜리이기 때문에 B의 중력이 mg임을 알 수가 있고 얘가 알짜임이 최종적으로 0이기 때문에 A에도 역시 빗면 아랫 방향으로 힘이 mg만큼 작용하고 있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A의 빗면 아랫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A의 중력의 일부가 작용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A의 중력의 크기가 얼마냐면 4mg만큼이야. 그 중에 mg만큼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 빗면 위에서는 중력의 몇 배만큼이
힘이 작용하게 만들어주냐면 4분의 1배만큼 작용하게 해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로 올게요. 나에서는 A와 B의 위치를 바꿨어요. 그러면 A의 중력은 당연히 4mg만큼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빗면 위에 B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B의 중력은 원래는 mg만큼이다. 근데 빗면 위에 있으면 이 중력이 얼만큼으로 줄어든다고 좀 전에 얘기했냐면 4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했거든. 그러면 B의 중력이 얼만큼 작용하냐면 4분의 1mg만큼 작용하게 된다는 거 파악할 수 있네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구하는 공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가속도는 두 개의 질량을 그냥 더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4m에다 m 더하시면 5m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힘은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4mg 빼기 4분의 1mg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식 정리만 해주시면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3g라는 거 파악할 수 있네요. 이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ABC가 실로 묶여서 한꺼번에 빗면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가에서는 위쪽으로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3F만큼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정지했다고 되어 있고요. 나에서는 가속도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가는 지금 현재 정지에 있기 때문에 이 세 물체를 우리가 한 물체라고 생각을 하면 위쪽으로 F만큼으로 힘을 당겼다면 아래쪽으로도 역시 F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야 얘네가 정지해 있다라는 걸 만족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짜임을 0으로 만들어줘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때 물체 3개에 한꺼번에 작용하는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이 F만큼의 힘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물체 ABC 전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크기는 얘네가 움직인다고 해서 중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도 역시 이 세 개 물체 전체에 F만큼의 힘이 빗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질량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러기 위하여 문제상에 나와 있는 조건을 우리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 그림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은 Q가 C를 당기는 힘보다 3배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Q가 C를 당기는 요 장력의 크기를 우리가 T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P가 B를 당기는 요 장력의 크기를 우리가 3T라고 놓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물체 B에 작용하는 힘만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물체 B에는 위쪽으로는 장력이 3T만큼 당기고 있어.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실 Q가 달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Q도 역시 B를 당길 거다. 근데 이 Q가 C를 T로 당기면 이 Q는 당연히 B도 T만큼의 장력으로 당기게 될 겁니다. 장력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B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지해 있으니까 알짜임이 0이어야 돼. 근데 위쪽으로는 장력 3T만큼 아래쪽으로는 장력 T만큼이 작용해. 그럼 아래쪽으로 힘이 2T만큼이 지금 모자르잖아. 2T만큼이 더 작용하고 있다는 소리거든. 이때 물체 B의 빗면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ET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그쵸, 물체 B의 중력입니다. 지금 물체 B의 질량은 2m짜리인데 2m일 때 빗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2T만큼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가지고 C로 올게요. C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으로 장력이 T만큼 작용하고 있어. 이번엔 C 물체로 볼게. 위쪽으로 장력이 T만큼 작용하고 있으면 얘도 역시 알짜 힘이 0이어야 돼. 근데 얘는 아래쪽에 뭐 실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C도 빗면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면 되거든. 근데 C는 지금 위로 장력이 T만큼 작용하니까 얘가 알짜힘이 0이 되려면 C의 중력이 T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B가 질량이 2m일 때 중력이 2T라고 했어. 질량이 2m일 때 중력이 2T다. 그러면 지금 C에 작용하는 중력은 T야. 그러면 C의 질량이 얼마여야 하냐면 M이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C의 질량이 M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억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엔 A로 가봅시다. A도 마찬가지로 질량은 M짜리야. 그리고 얘도 지금 정지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에 작용하는 힘도 알짜임을 0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A 거 쓸게요. 자, A는 위쪽으로는 지금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실 P가 달려있거든. 근데 이 실 P는 아까 B를 3T로 당겼으니 A도 역시 3T로 당길 거예요. 그 다음에 A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체니까 당연히 빗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텐데 A는 질량이 M짜리다. 그래서 얘는 중력이 T만큼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 A는 최종적으로 지금 알짜임이 0이라서 정지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최종적으로 4t만큼 작용하면 당연히 위쪽으로도 4t만큼 작용해야 하고 걔가 바로 F의 크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F의 크기가 4t입니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고, 저걸 나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에서는 지금 윗방향으로 3t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3F만큼의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F는 4t를 대입하시면 총 12t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나에서도 역시 빗면 아랫방향으로는 전체적으로 F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는 건 똑같다 라고 했거든요. 이걸 통해 우리가 니은번을 구할 수 있는데, 니은번에서는 나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가속도는 이 ABC의 전체 질량을 대입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4m 대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힘을 대입해 주는데 힘은 얘네가 지금 가속도의 방향이 윗방향이야. 위로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 위쪽의 힘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위로 3F만큼 아래로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 가속도의 크기는 2m분의 F만큼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에서 가속도를 잘못 제시하고 있으니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2m분의 F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다.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A 거의 알짜임, B 거의 알짜임, C 거의 알짜임을 각각 구해보는 거예요. A의 질량은 m이고 이 m에다가 우리가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알짜임이잖아. 그래서 A 거의 알짜임을 구하면 m 곱하기 2m분의 F 하시면 m분의 F, 아니 미안하다, 2분의 F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F가 4t랑 똑같다고 했어. 그래서 이 F 자리에다가 4t를 대입하면 A의 알짜임은 2t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B는 2m짜리거든. 그래서 2m에다가 가속도를 곱해. 그럼 B의 알짜임은 F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F는 우리가 4t라고 했으니까 B에 작용한 알짜임은 4t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C는 아까 질량이 우리가 m이라고 구했으니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A에 작용한 알짜임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2분의 F 또는 T로 표현하면 2T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짜임을 표현했으니 이제는 각각 물체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작용하는 이 장력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런 걸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요. 자, A는 위쪽으로 12T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런데 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2T만큼인 거야. 근데 이 2T는 어떻게 나온 힘이냐면 큰 쪽에서 작은 쪽에 힘을 뺐을 때 2T만큼의 힘이 나온다는 소리거든. 근데 지금 이 아래쪽으로는 먼저 A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A의 중력은 아까 우리가 질량이 m일 때는 T만큼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 나머지 힘이 실 P가 A를 당기는 장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2T에서 얼마를 빼야 2T가 나오냐면 전체적으로 10T를 빼야 되잖아. 그러면 아래쪽으로 10T가 작용한다는 소리인데 중력이 T만큼 작용하니 장력은 곧 9T만큼 작용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 P가 당기는 장력의 크기는 9T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요. 자, B는 위쪽으로 역시 실 P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 P는 조금 전에 장력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9T라고 했거든. 그래서 9T 대입했어. 근데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4T래. 이 4T는 어떻게 나오는 애냐면 위쪽으로 당기고 있는 9T에서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얼마의 힘을 빼야 4T가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 얼마의 힘은 바로 5T잖아. 9T에서 5T를 빼야 알짜임이 4T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B는 질량이 2m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중력이 얼만큼 작용하냐면 2T만큼 작용했다. 그러면 이때 중력 빼고 나머지가 뭐냐면 실 Q가 당기는 장력의 크기인데 실 Q의 사이즈가 3T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야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총 힘이 5T만큼 나와서 9T에서 5T를 뺐을 때 4T가 나올 거니까. 이걸로 인하여 우리는 실 Q에 작용하는 장력이 3T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귿번까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디귿번에서 나에서 P가 A를 당기는 거랑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거, 우리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기만 하면 장력은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P가 당기는 건 9T라고 했고 Q가 당기는 건 3T라고 조금 전에 구했으니 역시 3배 차이는 변함이 없었네요. 디귿번 틀립니다. 답은 1번이에요. 얘들아 잠깐만, C에 작용하는 것도 한 번만 해보자. 이왕 했으니까. 자, C는 위쪽에 실 Q가 달려 있어요. 이때 실 Q가 당기는 힘이 3T라고 좀 전에 여기에서 구했다. 그럼 위쪽에서 3T로 당기고 있어. 그리고 이 C의 알짜 힘이 2T야.
그럼 얘도 역시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힘을 빼줘야 이 t가 나올 수 있냐면 t만큼의 힘이 작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때 C의 중력이 C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t만큼 작용한다고 했으니 역시 C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힘을 한 번씩 표시해 보셔야 그래도 힘의 평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갈게요. 10번 문제는 A는 질량이 M짜리고 B는 질량이 3kg짜리입니다. 근데 얘네가 한 물체로 움직이다가 1초일 때 실피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1초일 때 속도의 크기, 기울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게 바로 가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0에서 1초 사이에는 이 AB 물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을 때야. 그때는 1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이 V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V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초 이후에는 A랑 B가 실이 끊어졌을 때야. 그래서 B가 혼자 움직이고 있을 때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는 B의 속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B의 가속도는 얼마냐면 역시 가로축은 변화량이 1이고 세로축은 16 빼기 V인데 얘가 바로 끊어지고 났을 때 B의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V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실이 끊어지고 났을 때는 B가 왜 움직이냐면 B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움직이잖아. 근데 이때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30이고 이 30은 우리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 30만큼의 힘이 나오는데요. 질량은 지금 3kg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가속도의 크기는 16 빼기 V라고 구했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V를 구하면 3, 10이라는 걸, 아니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V 값은 6이에요. 16에서 6을 빼야 10이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V값을 6으로 구했으니 이걸 통하여 0에서 1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6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네요.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처음에 얘네가 한 물체로 묶였을 때도 역시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가속도가 6이라고 했으니 한 물체로 묶였을 때 가속도가 6이라고 했으니 6은 두 개의 질량을 더해주시면 m 더하기 3이 될 거고 이 AB 물체가 한꺼번에 무슨 힘 때문에 움직이냐면 역시 얘네도 B의 중력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B의 중력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이거 이렇게 나누시면 5가 될 거고 m 값은 2가 나온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A의 질량은 2kg이에요. 자, 그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은 도르래 역시 실로 AB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상황이 살짝 다른데요. 나 같은 경우는 A 쪽에 F만큼의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AB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먼저 가의 경우에 가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도르래가 연결되어 있을 때도 역시 두 물체는 한 물체처럼 움직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질량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B에는 e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할 때 두 개의 질량을 더해주시면 총 질량은 3m만큼이고 얘네는 두 개의 중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물체를 쫙 펼치면 A 물체랑 B 물체랑 이렇게 양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중력 emg에서 A의 중력 mg를 뺐을 때 이게 가의 가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의 가속도는 3분의 1 g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A의 가속도는 3분의 2g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A 쪽에 F라는 힘이 더해졌어. 그렇기 때문에 A에는 A의 중력이 mg만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F만큼의 힘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는 둘 다 똑같다라고 했으니 가속도의 크기 3분의 1g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물체는 역시 질량이 두 개 더해주시면 3m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힘을 잘 대입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얘네들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그래서 A 쪽에 있는 힘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A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을 먼저 써줄게요. F 더하기 mg만큼이 A에 작용하는 힘이야. 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 EMG죠. EMG만큼을 지우고 다 쓸게. EMG만큼을 뺐을 때 이 값이 3분의 1G만큼이 나온다. 요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F 풀어주시면 F의 크기가 EMG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3, mg
mg 넘겨. F가 EMG 나와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력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B에 작용하는 장력이요. 이때 우리가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어떻게 구하냐면 B의 R자임은 B의 질량 EM에다가 그 다음에 가속도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B에 작용하는 R자임인데 어쨌든 둘 다 가속도가 3분의 1로 똑같다라고 했으니 3분의 EMG 이게 B의 R자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에서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B의 중력이 더 크잖아. 그래서 B의 중력 EMG에서 장력 T를 빼줘야 돼. 이게 가의 경우고 반대로 나의 경우는 B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나의 경우는 장력이 더 크다고 하셔야 됩니다. B의 R자임은 3분의 EMG로 둘 다 똑같은 건 맞아. 근데 나에서는 장력에서 중력 EMG를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에서와 나에서의 장력값이 살짝 다르게 나와요. 가에서는 구해주시면 3분의 4mg인가 보다. 맞죠? T 3분의 6, 4 맞아요. 3분의 4mg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넘겨주시면 3분의 8mg가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2배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네,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니은 디귿이요.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A, B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당연히 B 물체에는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A의 질량은 EM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에 지금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마치 이 F에서 뭐 mg를 빼가지고 가속도를 구해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봐주시면 A, B가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속력이라는 단서에서 물체 A, B에 작용하는 전체 R자 힘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이 R자 힘이 0이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 A, B 물체를 우리가 한 물체라고 생각했을 때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B의 중력이 mg만큼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얘네 둘의 힘의 사이즈가 같아야 우리는 R자 힘이 0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작용하고 있는 F 힘의 크기가 mg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도 B도 둘 다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일정한 속력은 등속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속도가 0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A의 R자임도 0이고 B의 R자임도 0입니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전체적인 힘을 표시해 볼 텐데요. 일단 B에서는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B에 작용한 R자 힘이 0이잖아. 그러려면 위쪽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이 장력의 크기도 역시 mg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실은 B만 mg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A도 역시 mg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한 R자 힘도 최종적으로 0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F, mg만큼 작용하고 있고 장력의 크기 mg만큼 작용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R자 힘이 0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에서 보시면 실이 B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력과 중력이 같아야 B의 R자 힘이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A, B 두 물체가 역시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A, B는 가는 접촉한 채로 움직이고 있고 나는 실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힘이 F만큼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두 물체를 한 물체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 두 물체의 질량 더해 주시고 작용하는 힘의 크기 F니까 F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힘을 당기고는 있으나 어쨌든 A, B를 두 물체를 한 물체처럼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A, B의 질량 더해 주시고 F만큼의 전체 힘 작용하는 거 얘가 바로 가속도의 크기예요. 결과적으로 가에서나 나에서나 둘 다 가속도의 크기가 같음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맞아요. 자,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B에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구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가속도를 구했으면 이 가속도는 A에도 가속도가 그만큼 B에도 가속도가 그만큼 작용한다고 했고 실이 연결되었을 때도 역시 A와 B의 같은 가속도만큼 작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R자 힘을 구하실 때는 F의 R자 힘 구할 때는 A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면 된다고 했고 B의 R자 힘 구하실 때는 B의 질량에다가 역시 똑같은 가속도 곱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가와 나의 경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 보시면 B에 작용하는 R자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가와 나에서 둘 다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으니 B에 작용하는 알짜임 가와 나에서 둘 다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볼게요. 가가 A가 B를 미느님, A가 B를 미느님과 그 다음에 실과 B를 미느님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는 지금 접촉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에는 누가 작용하는 힘만 작용을 하냐면 A가 작용하는 힘만 작용을 할 거야.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하는데 A가 B를 밀 거기 때문에 작용점 B에 찍어주시고 왼쪽에 있는 A가 B를 미니까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B 자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현재 내가 표시한 요 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힘 자체가 B의 알짜힘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B의 알짜힘의 크기는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은 B의 알짜힘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실이 B를 미는 힘,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B에 뭐만 달려있냐면 실만 달려있거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곧 이 실이 B를 당기는 장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도 역시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곧 장력과 같기 때문에 이 장력의 크기도 B에 작용하는 알짜힘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D급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4번이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이제 작용 반작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뉴턴의 3법칙이에요. A, B가 얼음판 위에서 서로 밀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기억번 보시면 T1까지는 A와 B에서 서로 밀칠 때 힘이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얘네 두 개 크기는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작용 반작용에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작용 반작용에서는 힘의 사이즈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속도 시간 그래프거든. 여기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가속도인데 A랑 B랑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A가 기울기가 2배 더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A의 가속도가 2배 더 크다는 소리야. 근데 얘네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둘 다 F의 값은 같다. 작용한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가속도가 이렇게 2배 차이가 난다는 건 질량도 역시 차이가 난다라는 소리고요.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값이 같은 사이즈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2배라면 A의 질량이 2분의 1배여야 힘이 같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B가 2배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T2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T2일 때 보시면 A도 B도 둘 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등속 구간입니다. 등속 구간에서는 알짜힘이 0인 거 맞습니다. 답은 D급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물체 A를 벽에다 대고 F만큼의 힘으로 밀고 있어. 그랬더니 이 A가 벽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물체 A는 정지해 있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0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이 0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F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물체는 벽에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지해 있을 때는 우리는 최종 알짜힘이 0이다라는 거 확인합시다. 얘도 틀렸습니다. D급번 보시면 A가 벽을 미는 힘과 그 다음에 벽이 A를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 있으면 우리는 걔네들의 관계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급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 문제도 보시면 A랑 B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용하는 힘은 12N입니다. 두 물체의 질량 더해주시면 총 4kg이고요. 그 다음에 힘의 크기가 12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3m/s 제곱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가속도는 A의 가속도도 3이고 B의 가속도도 3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A의 알짜힘과 B의 알짜힘을 각각 표현할 수 있는데 A의 알짜힘은 질량 3에다 성곱하시면 9N, B의 알짜힘은
1kg에다가 가속도 3 곱하시면 3N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아야 돼요. 둘이 한 물체처럼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아까 9N이라고 구했고요.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3N이라고 구했습니다. 따라서 3배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입니다. 여러분들이 D급번을 확인하기 위하여 힘을 한번 표시를 해주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B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B는 A와 접촉해 있어요. 그래서 B에 작용하는 R자 힘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A가 B를 미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A가 B를 밀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근데 이때 A가 B를 미는 힘을 우리가 FAB라고 표현을 하면 얘는 곧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와 같으니 우리가 3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A가 B를 미는 동안 B도 A를 뭐 할 거야? 그쵸? B도 A를 밀 거거든요. 따라서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반작용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작용과 반작용은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반작용 힘이 역시 3N만큼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3N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A에는 조금 전에 B가 A를 미는 힘이 3N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N의 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에 작용하는 R자임 우리가 아까 9N이라고 구했잖아. 12 빼기 3 하시면 9N임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 답이 니은 디귿인가 봐요. 4번이요. 그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용수철 저울이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나무 토막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용수철 저울은 내가 힘을 땡기잖아. 그럼 그 땡기는 만큼이 그대로 눈금에 읽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손이 4N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용수철 B에만 손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서 4N만큼의 힘을 작용하면 이 B 용수철에는 그 4N만큼의 힘이 그대로 적용돼서 4N을 나타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최종적으로 정지해 있음을 파악하시면 되네요. 기억번 볼게요. B에 나타나는 눈금은 2N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4N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4N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했으니 이 B에 작용하는 힘도 역시 4N임을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 4N의 힘은 곧 뭘 당기고 있는 거냐면 이 나무 토막을 4N만큼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은 지금 현재 정지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방향으로도 똑같이 4N만큼의 힘을 당기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왼쪽으로 당겨지고 있는 힘이 바로 A 용수철의 4N이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 이 벽이 역시 이 용수철 저울을 4N만큼의 힘으로 당기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그림에서는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이 쭈르륵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R자임은 0, 정지했으니까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벽에 작용하는 힘과 벽이 A에 작용하는 힘, 목적어와 주어만 서로 자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A랑 B가 처음에 연결돼서 정지해 있다가 B는 H만큼 떠 있다가 이제 손을 놨을 때 A랑 B가 움직인대. 그런데 A랑 B가 같은 높이가 되었을 때 그때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H만큼 올라갔을 때 이 실을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A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의 H를 구하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건 뭐냐면 A랑 B가 같은 높이가 됐을 때 A의 속력이 얼마인지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A와 B가 한 물체처럼 움직일 때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가속도는 두 개를 한 물체처럼 움직이니까 두 개의 질량 더해주시면 됐으니까 3m 해주시면 되고 B의 질량이 mg만큼이고 A의 질량이 mg만큼 작용하고 있으니 둘이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라서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시면 mg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물체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는 동안에는 가속도가 3분의 1g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얘네가 같은 높이가 되었을 때 A의 속력을 구하시면 되는데 B가 H만큼 떠 있었어. 그리고 나서 B는 A로 내려올 거고 아래로 내려올 거고 A는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는 동안에 얘네가 같은 높이가 될 때는 언제냐면 B가 내려온 거리와 A가 올라간 높이가 같은 지점이잖아. 따라서 H의 절반인 지점입니다. 그 절반인 지점은 2분의 H인 지점이에요. A가
올라간 거리랑 B가 내려온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2분의 H인 지점에서 둘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높이일 때의 속력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얘네가 지금 가속도 값을 구했잖아.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3번식을 쓸게요. 3번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다 그대로 정보 한번 대입하시면 그 다음에 가속도는 3분의 1지라고 했으니 3분의 1지 대입,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는 높이라고 놓을 수 있으니까 2분의 H 대입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속력이니까 V제곱 그대로 쓰시고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0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분의 H일 때의 속력을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루트 3분의 GH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네가 실이 끊어졌는데 실이 언제 끊어져 있다고 했냐면 H를 지나는 순간 끊어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공식을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A가 H만큼 올라갔을 때도 속력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이 공식 그대로 다시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할 텐데 2 곱하기 가속도는 3분의 1g 그대로 대입하시고 이번엔 높이가 H일 때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VH 라고 표시해서 VH 제곱해 주시고 역시 처음엔 정지했으니까 0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H인 지점에서 속력을 구하시면 얘는 루트 2배만큼 해가지고 루트 3분의 2GH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2분의 H인 지점과 H까지 올라갔을 때 각각의 A의 속력을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A가 H인 만큼 올라갔어. 여기가 H인 지점이야. 그리고 이 H인 지점에서 속력은 좀 전에 얼마라고 했냐면 루트 3분의 2GH라고 속력 구했습니다. 이게 H인 지점에서야. 자, 여기부터가 포인트야. A가 H까지 올라가면 이 줄이 뚝 하고 끊어져. 그러면 A가 어떻게 운동하냐면 이 H인 지점에서 A가 후루룩 하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점에서의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위로 좀 더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는 동안에 그 속력으로부터 점점 속력이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올라가면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얘는 잠시 정지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르륵 떨어져요. 됐죠? 자, 이 H인 지점에서 실이 뚝 하고 끊어지면 A는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감소하면서 0이 되었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한다고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A가 속력이 0이 되었을 때 이 최고점의 위치를 대문자 H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이 H인 지점에서의 속력값을 구했잖아. 루트 3분의 2GH라고 구했잖아. 이걸 그대로 활용하여 아까 구했던 이 등가속도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EAS에다 가속도 값을 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H인 높이까지는 A와 B가 함께 움직였어. 그래서 가속도가 3분의 1g였다. 근데 이제 줄이 끊어졌으니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오로지 뭐밖에 없냐면 그죠. A에 작용하는 중력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자리에다가 G를 대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H인 지점에서 실이 끊어지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속력이 뭐 한다고 했냐면 감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주시면 EAS는 거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그 다음에 가속도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G 대입.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건 H로부터 얼만큼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지 이걸 H'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H' 그대로 대입. 그리고 최고점까지 올라갔을 땐 정지했다고 했으니까 나중 속도 0이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H인 지점이니까 이거 H인 지점에 요 속도 제곱해서 넣어주시면 되니까 3분의 2GH 이렇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H' 값을 구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G랑 2G랑 이렇게 약분시키고 나면 3분의 H만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3분의 H가 뭐냐면 H로부터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한 거거든요. 그게 3분의 H이니까 여기에다가 처음 높이 H를 더해주시면 최고점의 높이가 3분의 4H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보세요.
자, 여러분 19번 물체는 그냥 가장 멍청하게 풀었을 때 좋은 문제입니다. 먼저 질량이 2m짜리, 3m짜리, 5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각각 순서를 바꿔간대. 근데 수평면 위에다가 이제 2m짜리를 놓을 때, 3m짜리를 놓을 때, 5m짜리를 놓을 때가 있겠지? 그때 이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를 찾아. 그래서 최대일 때를 M1, 최소일 때를 M2라고 놓고 각각의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m짜리, 3m짜리, 5m짜리를 각각 수평면 위에다가 한 번씩 올려놓는 거야. 먼저 2m짜리 올려놓는 경우 볼게요. 그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든지 간에 한쪽은 5m짜리, 한쪽은 3m짜리 이런 식으로 자리 잡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속도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가속도는 전체 세 개의 질량을 더해서 작용하는 힘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얘네 세 개 질량 더하시면 10m이잖아. 그리고 양쪽에서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얘네가 움직이게 될 텐데 5m짜리에선 5mg, 3m짜리에선 3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겠지? 그럼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시면 2mg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 비교하기 쉽게 그냥 약분 안 하고 10분의 2g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이 2m짜리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냐면 질량에다가 가속도값 그대로 곱하면 되기 때문에 10분의 4 mg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2m짜리가 수평면 위에 있을 때의 힘의 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m짜리도 5m짜리도 똑같이. 그럼 이번엔 3m짜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m짜리 오른쪽에다 쓴다. 얘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이 질량은 10m이고요. 여기에는 한쪽엔 5m짜리 한쪽엔 2m짜리 놓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한테는 5mg 얘한테는 2mg 작용이에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시면 3mg만큼이고 그럼 가속도가 10분의 3g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3m짜리 요거의 힘을 구하실 때는 이거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곱하시면 10분의 9mg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3m짜리일 때야. 그럼 이번에는 5m짜리도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5m짜리 이번엔 가운데다 한다. 가속도의 값은 전체적으로 질량은 10m짜리야. 그리고 여기가 2m, 여기가 3m이라고 놔봐라. 그럼 여기선 3mg, 여기선 2mg. 큰 쪽에서 작은 쪽 빼주시면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10분의 1g라고 놓으시면 되고 힘의 크기는 질량에다 가속도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0분의 5mg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힘이 작은 건 언제냐면 2m일 때고 가장 힘이 클 때는 3m일 때잖아. 그래서 최대일 때 3m, 그 다음에 최소일 때 2m. 답은 3번.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좀 문제가 애매했어.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술에 A, B가 실로 묶여서 함께 움직이다가 이 실이 끊어지고 나서 A와 B가 각각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얘네가 실이 끊어지고 났을 때 우리가 3초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3초 때 A와 B가 서로 다르게 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B의 질량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요. 3초일 때 실이 끊어지고 나면 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6N만큼의 힘은 물체 B에만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B의 질량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현재 6N입니다. 실이 끊어지고 났을 때 말하는 거예요. 3초 이후에. 근데 이 3초 이후에 B의 가속도가 얼마냐면 가로축이 2고 세로축이 4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2거든. 얘는 B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2를 곱했을 때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6N만큼의 힘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B의 질량이 3kg이라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초 이후의 정보로 우리가 B의 질량이 3인 걸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A의 질량도 표현을 해볼게요. 0초에서 3초까지는 A와 B가 함께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이때 가속도가 얼마냐면 3분의 2다. 이거 기울기 구하시면.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3분의 2인데 0초에서 3초 동안에는 A와 B가 한 물체처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질량을 더할게요. 그럼 A의 질량에다가 조금 전에 B의 질량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물체에 한꺼번에 6N만큼의 힘이 작용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속도가 3분의 2라는 정보가 있으니 이걸 통해서 A의 질량은 얼마냐면 6인가? 네, 이렇게 A의 질량이 6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기억번 보시면 질량은 A가 6이고 B가 3이니까 2배 차이 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2초일 때는 A와 B가 둘 다 함께 움직일 때이고 그래서 둘의 가속도가 3분의 2일 때예요. 그럼 A의 가속도 3분의 2, B의 가속도 3분의 2일 때 우리가 A의 알짜임을 구하면 되니까 A는 조금 전에 질량이 6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나눠서 곱해주시면
알짜임의 크기가 4N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D급번 3초부터 5초까지 물체의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거든요. 3초부터 5초까지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면적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이 사각형의 면적 4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다리꼴의 면적 구해주시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게 2, 4, 8 나누기 하면 4. 그래서 B는 총 이동거리가 8이고 A는 총 이동거리가 4니까 2배 차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B가 A의 2배이다. 맞는 내용.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A, B 물체가 겹쳐져 있고요. 여기에 F만큼의 힘이 각각 다르게 작용해요. 그럴 때 가에서는 2분의 1g만큼의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고 나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부터 우리가 알짜임을 구해보시면 A의 질량은 m이고 가속도는 2분의 1g예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2분의 1mg라는 거 표현할 수 있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두 값을 곱해주시면 2분의 3mg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물체에 작용하는 최종적인 알짜임의 크기는 얼마냐면 2mg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이 2mg 값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AB 물체를 한꺼번에 F로 밀어 올리고 있는 힘과 AB 물체에 한꺼번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지금 4mg만큼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우린 F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F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F에서 4mg를 뺐을 때 최종적으로 알짜임이 2mg만큼 나와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F값을 6mg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F값을 구하기 위하여 두 개의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중력값 계산하셔서 가속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F값을 구하실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F가 6mg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역시 F값이 6mg라는 거 파악합시다. 한바탕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어요. 가와 나에서 둘 다. 먼저 가를 보시면 우리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니까 B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은 B가 A를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가 A를 누르는 힘 요걸 구해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A에 작용하는 알짜의 힘은 2분의 1mg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표시해보면 일단 F가 위쪽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으니 위쪽으로 F만큼의 힘이 6mg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는 m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 mg만큼의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B가 A를 누르는 힘 역시 아래쪽으로 B가 A를 누른다 해서 그냥 BA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때 이 알짜임을 모두 다 구했을 때 그 알짜임의 크기가 2분의 1mg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우린 큰 거에서 작은 거 뺄게요. 6mg에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mg 빼주시고 그 다음에 B가 A를 누르는 힘 FBA를 빼줄게요. 그 값이 얼마냐면 바로 2분의 1mg라는 소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B가 A를 누르는 힘 FBA 값을 구하시면 5mg니까 2분의 9mg라는 걸 구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때 B가 A를 누르는 힘은 다시 말하면 A가 B를 올리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해서 작용하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나에서는 지금 A랑 B가 6mg만큼의 힘으로 이제 누르고는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B에 작용하는 전체의 힘을 0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짜임을. 그럼 이번에는 나에서 B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의 최종적인 알짜임은 0이야. 그런데 아래쪽으로 당연히 3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 6mg만큼으로 누르고 있거든. 그래서 역시 또 아래쪽으로 6mg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F만큼의 힘이. 근데 이때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최종적으로 0이려면 B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힘도 있어야 돼. 그 힘이 얼만큼 있어야 되냐면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9mg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B 아래 누가 있냐면 바로 A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를 들어 올려주는 힘이 9mg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건 가분의 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가는 2분의 9라고 했고 나에서는 9라고 했으니 9분의 18에서 2라는 걸 구할 수가 있네요.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에 39페이지 1번이요. 자, 얘네는 세물체가 한물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가속도를 먼저 구해볼게요. 세물체의 질량 모두 다 더하시면 12kg이거든요.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은 둘 다 24N이기 때문에 가에서도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나에서도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각각 F1, F2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러면 가의 경우에서 A의 가속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가속도는 질량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의 질량이 4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A의 알짜 힘의 크기는 8N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왼쪽에서 24N만큼의 힘을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24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오른쪽에서는 B가 있는데 이 B가 A를 미는 힘이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B의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때 A의 알짜힘이 8N이라고 되어 있으니 24에서 BA를 뺐을 때 우리는 8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 자체가 우리는 16N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B가 A를 16으로 밀면 A도 B를 16으로 밀겠죠. 그래서 가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6N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도 가속도가 2라고 했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8N, 8N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 A에 작용하는 힘이 뭐밖에 없냐면 B가 A를 미는 힘밖에 없잖아.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 자체가 A의 알짜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의 알짜 힘이 8N이기 때문에 B가 A를 미는 힘 역시 8N일 겁니다. 근데 B가 A를 8N으로 밀면 A도 당연히 B를 8N으로 밀 거야. 그래서 나에서는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8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 대 F2는 16대 8이기 때문에 2대 1이라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A, B, C 모두 다 실로 연결되어 있고 처음에는 가만히 잡고 있어서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C를 놔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얘네가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1초일 때 실 P를 끊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 P를 끊으면 이제 B와 C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1초를 기점으로 이제 전과 후가 가속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속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얘는 지금 C의 속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처음에 ABC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을 때는 우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곧 가속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기울기가 1이니까 가속도가 1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초부터 3초까지는 A는 없고 B와 C가 움직일 때 가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속도가 2분의 1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빗면 아래에서 이제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얘네가 세 개 다 모두 다 한물체처럼 움직이고 있을 텐데 얘네가 움직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와 B의 중력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F는 mg만큼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빗면에서는 그냥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F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력이 A에도 중력이 작용할 거고 B에도 중력이 작용할 건데 우리가 1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F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2kg이니까 어쨌든 A와 B 자체에 작용하는 전체 중력을 우리가 3F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가속도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가 모두 다 묶여 있을 때 이때 가속도 값을 우리가 A1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세 개 질량을 모두 다 더하면 되기 때문에 3 더하기 C의 질량을 M이라고 놔볼게요. 그리고 이때는 힘이 A와 B가 둘 다 달려있을 때니까 A와 B의 중력 3F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때의 가속도 값이 1이라고 했어요. 1. 지울게 1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 P가 잘렸어. 그래서 B와 C 두 개만 움직일 때 가속도를 A2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질량이 하나가 빠지니까 1 더하기 C의 질량 M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A가 잘리고 나서는 중력이 B 거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까 1kg짜리의 중력을 F라고 했으니까 힘자리에 F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의 가속도를 우리가 가속도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대입하시고 나서
이 두 개씩 정도는 여러분들 연립하실 수 있겠죠. 이거 일렬로 쓰시면 3F는 3 더하기 M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2F는 1 더하기 M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C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F 값이 아마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의 질량 M 값이 3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C의 질량을 구했기 때문에 C의 질량은 1이다. 틀린 말입니다. 3kg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는 1초에서 3초까지 C가 이동한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 속도시간 그래프잖아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우리는 C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1초부터 3초까지 요 아래의 면적만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자, 면적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에서는 Q가 B를 당기는 힘을 0.5초일 때와 2초일 때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Q가 B를 당기는 힘을 실이 끊어지기 전과 실이 끊어진 후를 비교하래. 근데 뭐가 당기는 걸 비교하라고 했냐면 Q다. 근데 이때 Q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B와 C를 달고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이 실이거든요. 자, 이 실의 장력을 구할 때는 우리가 B를 당기는 걸 구해도 되지만 B에는 작용한 힘이 너무 많아. 장력도 있지, 아래에도 있지, 중력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실 Q를 우리가 장력을 구하려면 C를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C는 오로지 장력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력의 크기가 곧 C의 알자 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C의 질량을 3이라고 구했고요.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1이라고 했으니 실이 끊어지기 전에 이 장력의 크기는 질량 3에다 가속도 곱하시면 3 뉴턴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지고 나서 이제 1초와 3초 사이죠. 그때는 가속도가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질량 3에다 곱해주시면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5초일 때가 2배 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틀린 내용이네요. 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ABC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고 있고 가에서는 그냥 세 물체가 한 물체처럼 움직이는 거고 나에서는 힘이 하나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문제에서 특징 보면 일단 P에서 Q 사이, Q에서 R 사이의 거리는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B가 Q 지점에서의 속력, R 지점에서의 속력 성분 각각 나와 있네요.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에서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우리는 세 개를 한 물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A와 C의 중력 때문에 움직인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식을 세워주시면 세 개의 질량을 더해주면 M짜리 두 개에다가 C의 질량은 큰 M짜리니까 세 개 질량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B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C쪽에서의 중력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큰 mg 빼기 작은 mg A 거 중력 빼주시면 이게 첫 번째 가에서의 가속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에서의 가속도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세개 질량 더해주시면 2m에다가 큰 m 더해주시면 되고 얘도 역시 C의 질량에서 빼줍니다. 왜냐면 B가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C의 중력에서 A의 중력만 빼는 게 아니라 B의 왼쪽 방향으로 4분의 1mg만큼 힘이 더 작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A의 중력에다가 B의 왼쪽으로 작용하는 이 4분의 1mg를 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mg랑 4분의 1mg 더해서 4분의 5mg를 한꺼번에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각각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활용할 건 뭐냐면 B가 처음에 P에서는 정지했다. 근데 Q에서는 4V이고 R에서는 5V야. 이렇게 꾸준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식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P와 Q 사이의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거리와 속도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식에서의 3번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3번식은 우리가 뭐냐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으니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갈거요. 가에서는 P와 Q 사이입니다.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 그냥 거리를 S라고 놓을게. 그러면 가에서는 2 곱하기 가속도 A1이라고 했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S입니다. 그 다음에 Q에서의 속력은 4V라고 되어 있고 P에서의 속력은 정지잖아. 그래서 4V 제곱하시면 16V 제곱 빼기 P에서의 속력은 0이네요.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Q와 R 사이야. Q와 R 사이도 거리는 똑같이 S라고 했으니 2에다가 S 그대로 쓰시고 가속도는 나니까 A2입니다. 그리고 R에서의 속력은 5V, 아까 Q에서의 속력은 4V라고 했으니 25V 제곱 빼기 그 다음에 16V 제곱 요거 하시면 9V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와 나의 식을 정리할 때 가에서 나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2랑 S랑 V제곱 V제곱 모두 대약분되는 거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뭘 구할 수 있냐면 A2분의 A1을 구할 수 있어요. 25에서 16 빼면 9잖아요. 그래서 9분의 16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대입하냐면
아까 가와 나에서의 가속도 A1이랑 A2를 구했잖아. 요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식만 한번 써볼게요. A2분의 A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A2분의 A1은 9분의 16인데 A2 거 먼저 쓰시면 되겠죠? 큰 mg 빼기 4분의 5mg 그 다음에 각거 mg 빼기 작은 mg 하시면 g 모두 다 약분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m에 대하여 정리해 주시면 돼요. 설마 내가 이거 분수식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거 답이 7분의 11이거든. 계산 너희가 해보세요.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가에서는 A가 용수철에 혼자만 달려있고 나에서는 바닥에다 이제 B를 하나 놨다. 그리고 B를 놓은 게 아니라 자석을 하나 더 놨어요. 근데 얘네 둘이 이제 서로 다른 극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요. 가에서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작용반작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이라면 위쪽에 있는 용수철이 아래쪽에 있는 A를 당기는 힘이니까 A에다 작용 좀 찍어주시고 위쪽으로 화살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했거든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당연히 작용점 A에 찍어주고 중력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거잖아. 이때 이 두 개의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의 평형 관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반작용을 구하고 싶었으면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이라고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어쨌든 자석을 하나 놓기는 하였으나 A는 지금 최종적으로 정지 상태이거든요. 정지 상태일 때는 우리가 무조건 알자임은 0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니은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가랑 나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 반대로 얘기하면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입니다. 맞죠? 서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러면 이때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은 가에서는 A의 중력과 같다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평형관계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에서도 우리가 A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 그러면 위쪽에 용수철이 달려있으니까 이 용수철이 A를 윗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용수철이 잡아당겼다 해서 탄성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A 물체에는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이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다 하나 더 아래쪽에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같은 극이 아니라 다른 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러면 지면에 있는 자석이 A를 끌어당기는 힘이 아래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용수철이 A를 끌어당기는 힘인 이 탄성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자기력과 중력을 더한 값과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번 보시면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 반대로 얘기하면 A가 용수철을 당기는 힘인데 그 힘은 가보다는 당연히 나가 더 크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나에서는 자기력까지 더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이에요. 이제 5번 문제입니다. 마치 용수철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여기 단원에서는 탄성에너지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힘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일단 A와 B는 자석이라는 거 확인합시다. 기억번 보시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A가 B에 작용했다. 그 다음에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서로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었습니다. 작용, 반작용 맞죠? 이때 A와 B에 작용한 자기력 한번 표시해 볼게요. A는 B를 서로 다른 극이니까 당길 거예요. 그래서 B의 왼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요. B도 역시 A를 당길 거예요. 그래서 A의 오른쪽 방향으로 각각 자기력 작용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작용 반작용이에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번 보시면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 벽은 용수철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거냐면 봐봐. 자, 일단 A가 B를 당겨. 그러면 B가 용수철을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이 전달돼서 이 용수철이 벽을 이렇게 당길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벽도 용수철을 반대 방향으로 당길 거예요. 그래서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인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아까 당기는 힘이니까 왼쪽이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네요. 아이고, 왼쪽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서로 반대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B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다 라고 했는데요. 얘네는 지금 정지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알자임은 0이어야 해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A와 B가 실로 연결돼서 서로 정지되어 있는데 지금 저울이 있어요. 이 저울은 2N만큼으로 찍혀 있고요. B가 저울에 맞닿아 있는 채로 2N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1N이라고 A의 무게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무게는 중력과 같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A의 중력이 1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저울에서 2N이라고 찍힌 이유는 뭐냐면 B에 작용하는 힘이 일단 위쪽으로 1N만큼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A가 지금 아래쪽으로 중력이 1N만큼 작용하고 있는데 A가 정지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1N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역시 B도 위쪽으로 1N만큼으로 작용하고 1N만큼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소리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B는 아래쪽으로 얼만큼이 작용하고 있어야 하냐면 무게가 3N만큼으로 작용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B에 순수하게 남는 힘이 2N이고 2N만큼으로 이 저울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울에 2N이 찍힌 거거든요. 문제 볼게요. 기억본 보시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어요. 힘의 평형 R자임의 0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장력의 크기는 1N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서로 작용 반작용이죠. 이렇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아요. 디귿번 보시면 B의 무게는 3N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었죠. 원래 B에 작용하는 무게는 3N이야. 근데 위쪽으로 장력이 1N만큼 작용해. 그러면 B의 순수한 중력의 크기 또는 무게는 얼만큼으로 측정이 될 거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2N만큼으로 작용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위에서 1만큼을 덜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A, B가 벽에 맞닿은 채로 F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었더니 얘는 최종적으로 정지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R자임을 0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억번이요. 벽이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을 구하라고 했다. 그럼 A가 벽을 밀어야겠죠. 근데 갑자기 B가 튀어나왔어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벽이 A를 밀었으면 A가 벽을 민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이요.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A에 작용하는 힘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벽이 A를 밀어요. 그럼 A의 작용점 찍어주시고 벽이 밀 거니까 오른쪽으로 벽이 밀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엔 B가 있거든요. 이 B도 역시 A를 밀 건데 B가 A를 미는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 B가 A를 밀었다 해서 BA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A가 최종적으로 정지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힘의 사이즈가 같아야 R자 힘이 0이 될 거거든. 그래서 벽이 A를 민 힘과 B가 A를 민 힘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R자 힘이 0입니다.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B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F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F가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F가 B를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음을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B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A가 B의 힘을 작용할 텐데 A가 B를 미는 힘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가 B를 미는 힘을 AB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B도 최종적으로 R자임이 0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를 밀어주는 힘의 사이즈도 역시 F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 틀렸네요. 답은 니은이요. 이제 마지막 8번입니다. 8번은 A와 B물체를 둘 다 저울 위에 올려놨습니다. 가는 그냥 A와 B물체를 올려놨고요. 나는 F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울에서 나타나는 값이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A와 B의 무게를 합한 값을 그냥 W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때 무게는 곧 중력과 같은 거 아시죠? 그러고 나에서는 이제 F만큼의 힘이 작용했으니 이 저울에서는 A와 B의 두 개의 무게를 합친 W 값에다가 F를 더한 값이어야 합니다. 이게 저울에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 그러면 가가 W니까 나에서는 2배니까 2W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식정리 한번 하시면 F는 곧 W라는 거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저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눈금값 자체가 F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기억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이거 말도 안 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아닙니다.
니은번이요.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A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일단 물체 A가 있는데요. 이 물체에 F가 누르고 있어요. 그럼 F가 누르고 있는 힘 아래쪽으로 이렇게 F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A 물체에는 당연히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A 물체에 중력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 A 물체는 가만히 정지해 있거든. 그렇다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힘을 상쇄시켜줄 힘이 존재하는데 걔가 바로 뭐냐면 아래에 있는 B가 A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거든요. 위쪽으로 B가 A를 떠받치는 힘,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B가 A를 떠받치고 있는 힘은 F에다가 A의 중력을 더한 값이거든요.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F에다가 A의 중력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F보다 크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급번이요.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가에서의 저울에 나타나는 이 값을 W 또는 F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나에서는 2배라고 했잖아.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타내는 값은 EW 또는 EF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아까 정리했을 때 W와 F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EF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2번이요. 문제 끝난 거 맞죠? 다음 없죠? 없어. 자, 뉴턴의 법칙도, 운동 법칙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